자, 이번 시간은 체오프 단편선 우리 공부해보자. 우리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진실과 허위, 진실과 오해, 우리 세상의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체오프 단편선에서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가 권리의 죽음이야. 자, 권리의 죽음. 체오프의 단편 소설에서 삶 속 오해 또는 허위,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바로 들어간다. 권리의 죽음이란 단편 소설이다. 6개의 문단이 나오는데, 6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면 돼. 자, 우선 1번과 2번 이야기를 읽어보자. 어느 기분 좋은 저녁, 그에 걸맞게 기분 좋은 이반 드리트미치 체르바코프는, 체르바코프야 주인공이, 극장 두 번째 줄에 앉아 오페라 글라스를 쓰고 코르네빌의 종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공연을 보고 행복의 절정을 느꼈다. 그러나 갑자기, 소설에서 이 그러나 갑자기를 접하게 되지만 인생이란 예기치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작자, 어떤 누군가가 그 말을 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오페라 글라스에서 눈을 떼고 몸을 옆으로 피하며 아래로 숙였다. 그리고 재채기를 했다. 아무도 재채기를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농부도 경찰서장도 심지어는 지체없인 국장님도 재채기를 한다. 자, 당연한 얘기지. 자, 두 번째 이야기. 1번, 2번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야. 누구나 재채기는 하는 법이다. 체르바코프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다음 예의 바른 사람처럼 둘러보았다. 누군가 재채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의 앞에서 한 노인이 첫 줄에 앉아 장갑으로 머리와 목을 닦으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체르바코프는 그 사람이 교통부에서 일하는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자, 브리잘로프 장군에게 재채기 침이 튀겨버렸네. 저 사람에게 침이 튀었다. 체르바코프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부서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 사과해야 해. 체르바코프는 앞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장군의 귀에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전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한 번 사과했지. 용서 바랍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만 앉으세요. 괜찮으니 공연이나 봅시다. 두 번째 벌써 사과를 했다. 체르바코프는 곁만 적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다시 보았다. 그것을 보긴 보는데 무대지 더 이상 편안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다. 불안감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 동안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가서 얼쩡거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고 떠듬거리며 말했다. 침을 튀겨버렸습니다. 카카. 용서 바랍니다. 저는 단지 다만. 자, 여기까지다. 계속 사과를 하고 있지. 세 번째다. 그렇지? 자, 1번 이야기, 2번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정리한 거야. 자, 어디에다 정리하냐면 217쪽 제시문 1에서 6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번하고 2번 한꺼번에 각 두 줄이 했으니까 두 가지 제시문을 한꺼번에 하니까 네 줄로 하면 되겠지. 제목을 정하는 거야. 1, 2번 내용의 제목을 정하고 극장에서의 뭐 갑작스러운 재치기 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자, 네 줄로 정리하면 된다. 네 줄. 제목도 정하고.
자, 5분 안에 정리하면 돼. 5분. 자, 정리했지? 자, 다음 이야기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다. 참 정말 잊어버렸다니까 또 그 얘기요. 자, 세 번째 사과하니까 조금 짜증이 났다. 그치? 장군은 약간 화가 난 기색으로 그의 입술을 조금 떨었다. 잊었다고는 하지만 눈에는 화가 잔뜩 담겨 있어. 제르바코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장군의 눈치를 보았다. 말도 안 하려 하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재채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침을 튀겼다고 생각할지 몰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체르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재채기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 일을 단순하고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녀도 처음 듣고는 놀랐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 책임자인 것을 알고 안심한 것 같았다. 그렇더라도 사과하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갖춰야 할 예절을 모른다고 오해할 거예요. 그렇다. 바로 그런 거다. 비록 사과했지만 그건 조금 이상했다. 나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실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기는 하지. 다음날 제르바코프는 잘 단장된 제복을 입고 깨끗하게 면도한 후 브리잘로프에게 설명하러 갔다. 장군의 상담실에는 브리잘로프 장군이지. 많은 청원인이 있었고 장군을 만나서 뭔가 부탁하는 사람들이지. 장군이 이미 면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였다. 장군은 다른 청원인과의 면담이 끝난 후 그의 눈을 돌려 체르바코프를 쳐다보았다. 자, 어제 아르카지 극장에서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르바코프는 더듬거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재채기를 했지만 정말 본의 아니게 침이 사과 거지지? 또 쓸데없는 말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고 뭘 원하는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과하고 있지. 자, 다른 분 무슨 일이시죠? 자, 얘기하기도 싫다는 거지. 장군은 다른 청원인이지 에게 몸을 돌렸다. 말하기 싫은 모양이다. 체르코프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분명 이건 나에게 화가 났다는 거야. 이대로는 그만두면 안 돼.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해. 장군이 마지막 청원인가 면담을 끝내고 방으로 향하려고 했을 때 체르바코프는 서둘러 그에게 말을 걸었다. 카카, 내가 자꾸 카카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감스러운 마음과 참회의 감정 때문입니다. 정말 저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장군은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크게 좌우로 저었다. 당신 나와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자, 다섯 번째 사과를 했다. 그치?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여기까지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정하고 네 줄로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를 정리한다. 시간은 5분이다. 자, 다 됐지. 다 못한 사람은 계속 답안지 작성하고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다. 제바코프는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놀릴 의도는 전혀 없다. 장군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좋아. 나도 더 이상 저 거만한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을 거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라고 해.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직접 만나지 말고 참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료받고 푸는 집으로 갔다. 그러나 막상 편지를 쓰자니 계속 몇 번이고 생각해도 쓸 말도 없고 결국 쓰는 것을 포기했다. 마침내 나는 다음날 장군을 방문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장군님, 저는 어제 와서 면담을 했던 지체기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 장군이 이상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저는 절대로 놀리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체기를 해서 침을 튀긴 것에 대한 사과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장군님을 놀리겠습니까? 제가 조금 웃었다면 그것은 높으신 분에 대한 저의 존중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꺼져. 자, 7번째 사과를 했더니 돌아온 말은 꺼져였다. 장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며 크게 외쳤다. 뭐요? 체르바코프는 두려움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꺼지라니깐. 장군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반복해서 말했다. 자, 6번째 이야기다. 체르바코프는 가슴에서 무언가가 폭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느낌으로 문 쪽으로 돌아서 나왔다. 그럼 다음 힘없이 축 처져서 밖으로 나갔다. 거의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제복을 입은 채로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어. 충격을 받아서 죽었는지 자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었어. 자, 여기까지 5번째, 6번째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5번째, 6번째 얘기지. 여기다 제목을 정하고 4줄로 정리하면 된다. 알겠지? 시간은 5분. 자, 다 했지? 자, 다 못한 사람은 계속하고 다 한 사람은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자, 문제. 관리의 심리 상태와 장군의 심리 상태를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200자로. 심리 상태야, 심리 상태. 비교할 때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거다. 알겠지? 자, 작가의 의도, 교훈을 기술해봐. 300자로. 자, 문제 2에 심리 상태를 비교 기술하고 그 체르바코프하고 브리잘로프지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기술하고 그리고 문제 3에서는 교훈을 300자로 작성해보자. 2가지 교훈 작성하는데 2가지. 2가지 교훈을 작성해봐. 문제 2 CF 단편선 첫 번째 권리의 죽음 2가지 교훈. 자, 시간은 2문제 합쳐서 10분이다. 자, 다 한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 못한 사람은 동영상 계속 스톱시키고 답안을 작성한다. 네, 다음은 2번째 단편소설 내기라는 단편소설을 우리가 공부할 거야. 내기.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첫 번째 관리의 죽음까지만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단편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체오프 단편선 내기 2번째 단편 내기 공부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